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순열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그 순열이랑 경우의 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 종류가 있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써먹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얘기했지만 어떤 공식을 바로 써먹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습관 들여야 되냐면, 계속 공식으로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개수를 찾아간다, 내가 이런 방법들을 찾아갈게 라고 이제 마음먹고 문제를 풀어야 이제 내가 원하는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원순열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8명이 탁자에 앉는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 몇 가지 종류로 방법의 수가 몇 가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때 8명이 앉는다고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냥 7팩토리알이네 하면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서 끝내버리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원순열 같은 경우는 아직 수능에 거의 출제된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수능도 그렇고 평가 모의고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꼬아내면 좀 어려운데 안 꼬아내면 또 너무 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줄 서는 방법 몇 개, 그 다음에 원순열이나 아니면 또 이제 뭐 어떤 거지, 중복순열, 그 다음에 뭐 또 길찾기 문제, 요런 걸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몇 개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는 그냥 다 교과서 수준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세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좀 숙지해 주시고,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마친다라고 하면은 기출문제집 같은 거 있죠? 센이나 기출문제집, 그거를 경우의 수부터 순열까지 쭉쭉쭉쭉 하루에 한 5문제씩 푸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요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파트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럴 때 이렇게 세는 거야, 이럴 때 이렇게 세는 거야 라고 분류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연계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5문제씩 해서 10문제씩 조금씩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로 볼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중학교 때도 많이 봤던 문제일 것 같은데요. ABCD가 있습니다. ABC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렬로 줄을 설 건데요. A와 B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그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A와 B가 반드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붙어 있다고 했죠. 반드시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 둘이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로 그냥 X로 묶어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X, C, D, E가 있습니다. 얘네가 그냥 일렬로 줄을 서면 될 겁니다. 일렬로 줄을 서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맞죠? 왜냐면 X가 이 중에서 첫 번째 자리에 오래 될 확률이 4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오래 될 하나 빼고, 그죠?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오래가 이것들 중에서 안 뽑힌 거 2개,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있고, 마지막 1개는 그냥 경우의 수가 1개죠. 그런데 요 X가 A와 B를 2개 합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B가 나오거나 B가 A가 나오거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랑 B, A, C, D, E는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답입니다. 자, 봐봐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4개가 일렬로 줄 서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A와 B가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거 쓸 때 팩토리얼도 쓰면 뭐 좋다라고 하는데 팩토리얼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세 나갈 때는 굳이 요거를 뭐 4팩토리얼 하고 곱하기 2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냥 물론 숫자가 커지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줄이기 위해서 써도 되는데 어차피 그냥 팩토리얼로 써도 풀어서 계산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면 A, B, C, D, E, F가 있습니다. 6명이서 줄을 설 건데 A, B, C를 반드시 그냥 서로가 붙어 있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또 묶였죠, 그죠? 묶였으니까 4개가 일단 줄 선 방법이고요. 요거 하나로 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얘들끼리 또 서로 자리가 바뀌는 게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순열 문제들 중에서 저번에 제가 이제 원순열 설명하면서 이런 걸 좀 설명드렸어요. 어떤 설명 드렸냐면 이렇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의 탁자가 있다. 그럴 때 계산하는 방법을 구하세요.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원순열이랑 다르게 원순열은 지금 그냥 9팩토리얼 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원순열이랑은 다른 게 원순열은 내가 요렇게 있으면 그죠? 만약에 요렇게 있으면 원순열은 그냥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모양이 순서가 서로 바뀌는 게 없고 모양도 구조도 그냥 다 똑같아요. 원순열은 이게 원순열이니 그죠? 원순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1, 2, 3, 4, 5, 6, 7, 8, 9, 10 있었으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1번 옆에 항상 2번이 있었는데 1번 옆에는 이제 아무도 이쪽에 1번에 이쪽 편에는 아무도 없게 되고 1번이 여기 오게 되면 2가 여기 오게 되는데 이제는 여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2, 1, 9가 되죠. 그러면 그럼 또 1이 여기를 당겨면 1, 2, 3 이렇게 돼버리고 여기가 제가 잘못했네요. 그죠? 2, 1,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1이 한 번 더 당겨오면은 3, 2, 1,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모양이 다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원순열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거죠. 그죠? 다 경우가 다른데 얘가 여기 할 때랑 여기 할 때랑 여기 할 때랑 여기 할 때랑 여기 할 때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냥 이제 옆을 구성한 애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그 다른 것까지 다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왜냐면 1, 2,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계 방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계 방향으로 1, 2, 3, 4, 5였죠. 근데 여기에 1이 온다라고 하면은 1, 2, 1, 2끼리 서로 짝이 맞고요. 그 다음에 3, 4, 5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9, 8로 똑같이 균형을 맞추게 되죠. 처음 원래 상태랑. 그래서 얘랑 얘가 서로 달라요 라고 해서 원래 원순열을 구성하는 이게 총 10개인데 9팩토리얼이 있는데 9팩토리얼에서 그냥 9팩토리얼 하면은 서로 돌려도 다 똑같아라는 의미고 지금은
5번 돌리는 게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까지는 서로가 다 같은 놈이죠. 다 다른 놈이죠. 그런데 이렇게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와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로 가고, 그죠? 요게 요거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전체의 경우에서 두 개로 나눠버리면, 그죠? 다 해결이 또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전체 부분이 얼마냐면, 그냥 전체 그냥 한 10명의 사람들 줄 세우는 것 중에서 딱 그 절반 부분이죠, 그죠? 절반 부분이 또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서로 의미하는 게 같아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각형이 있다. 정삼각형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럼 이건 경우의 수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으면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서 가자라는 거죠. 이 경우는 얘가 1이었고 2였다라고 하면 처음 1, 2가 같이 붙어 있는 게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1이 여기로 오게 된다고 하면 2가 여기 있게 되고 서로 떨어지죠. 다른 경우네요. 그럼 또 1이 만약에 여기로 왔다. 그럼 2가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얘는 또 1, 2가 여기 오게 된다고 하면 얘를 또 돌려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5팩토리얼이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면 뭐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에 대한 문제가 이제 기출 문제는 거의 없고요. 기출 문제는 거의 없고 센이나 이런 문제집이 많이 있는데 센 문제집 같은 거를 좀 풀어보셔야 돼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왜냐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면서 내용이 좀 많이 축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꼬아내면 어렵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도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약간 좀 심한 문제를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익혀두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을 풀어볼게요. 요렇게 뭐 원판이 있고 원판 안에 색깔을 뭐 추려 넣으려고 합니다. 1, 2, 3, 4, 5, 7 개 색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다 꾸밀 건지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를 고정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고정시켜 주는 거. 그 나중에 보면 색깔 배열할 때 서로 인접한 색깔은 서로 뭐 칠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서로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이제 칠하는 방법을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심 부분을, 그러니까 중심이나 여러 가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뭐부터 처리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요 가운데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색깔이, 그죠? 제일 만만한 게 누구냐면은, 뭐 한 번씩만 씁니다. 지금 색깔을.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은, 요 가운데거든요.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7가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는 뭘 이루고 있습니까? 원순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원순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은 색깔은 6개인데 그죠? 원순열이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굳이 지금 이 원순열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풀어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거는 이거고 요거는 요거야라는 걸 지금 다르다라는 걸 분리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고 어차피 계산은 풀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에서 한번 또 볼만한 문제를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말고 일단 또 약수 문제, 이런 약수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약수 문제. 약수 문제 중에서 뭐 4의 K2승 곱하기 5의 3승의 약수 개수가 36개다. 그럼 이거 이제 K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약수 문제를 하면은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약수 문제 사실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또 고등학교 때 배웠냐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들을 뭐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이게 잊혀졌다가 언제냐, 다시 요 확률과 통계 부분,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넘어 있다가 배우는 부분이고요. 그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1학년 때 그랬다가 방학 때 전부 다 미적분만 팠다가 다시 이걸 보려고 하니까 또 이거 어디서 기억이 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오늘 강의가 좀 잘라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요번에 1번입니다. 문제풀이 1번. 약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이 이런 거였죠. 이에 만약 무려 8의 약수가 뭐가 있니? 라고 물으면 8의 약수는 1, 2, 4, 8이 있으라면서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공통 8이라고 하는 애의 원래 정체를 살펴보면요. 2의 3승입니다. 2의 3승이라서 어떨 때가 이렇게 쓰이냐면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 약수들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를 보겠습니다. 25는 1, 5, 25가 약수죠. 그래서 얘도 가만 살펴보면 5의 2승이고요. 그러면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형태입니다. 그죠? 이 숫자보다 하나 더 많은 게 약수의 개수가 되죠. 2니까 3개가 약수의 개수죠. 진짜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걸 해볼까요? 그러면 81을 해볼게요. 81을 해보면 얘가 약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1, 3, 9,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9, 27, 그 다음에 81입니다. 그러면 얘가 3의 4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 3의 4승이 됩니다. 그러면 4승이니까 4개가 있으니까 5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 20이라고 하는 게 다쳐요. 20은요 4 곱하기 5죠. 5 곱하기 10에서 상관없고요. 4 곱하기 5고 얘를 조금만 더 분해해서 보면 2의 2승 곱하기 5죠. 그죠? 그럼 여긴 1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죠? 얘가 총 몇 가지 나옵니까? 얘가 총 3가지가 나오고요, 종류가. 근데 이 3가지에 따라서 얘가 몇 개 나오면 2개가 나와요. 서로 다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가 6이 되게 됩니다. 6가지가 나온다고 되게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이잖아요. 약수를 찾아보면 1, 2, 그 다음에 4, 5, 10, 20이 나오게 됩니다. 6가지 맞죠? 예. 그래서 곱해져 있을 때는 이거 더하기 1 곱하기 이거 더하기 1 해주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